Splash. I've been on my rocks.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럭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8시 20분입니다. 새벽에는 가랑비가 조금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는 멈췄는데요. 계속해서 날씨가 깜깜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아마도 31년 전에 총싸움 대통령을 시해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쿠데타인지 혁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을 보시고 카톡 단톡방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9분인가 계시는데 제가 그런 거를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트러커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래 되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초보자분 위주로 궁금하신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항상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도 일하시다가 경험자분들이 또 그거 보면은 아마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면은 대답을 해드리는 거고, 또 트러커 오래됐다 그래서 전부 다 아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험치들이 또 다 틀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나가는 여기는 테네시 클락스빌이라는 곳의 메인 도로입니다. 여기가 제일 번화한 데겠죠. 아침에 오늘은 제가 8시 5시 반에 나왔어요. 5시 반에 공장에 출발해가지고 7시 50분에 LG 도착해서 트레일러 떨어뜨려 놓고 다시 빈박스 실린 트레일러 가지고 다시 이제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저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하신 분인데 소방관 트러커라는 분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계세요.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는데 그 질문을 해 놓으셨어요. 트럭스탑에 가가지고 스케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트레이닝 동안에 아마 무거운 거를 안 실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도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만약에 다니게 되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거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마침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건을 이제 많이 좀 실었을 때 무거운 걸 실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근데 기존에 이거 트러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종종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청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트럭스탑에 가시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 제가 사진을 좀 멀리서 찍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스케일이라고 노란색 간판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건데 거기를 딱 올라타시면 그거 자체가 밑에 바닥이 조각조각 된 저울이거든요. 저울인데 맨 스티어링 휠 타이어라 그래갖고 맨 앞에 트랙터 앞에 바퀴 둘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드라이브 휠이라 그래가지고 이 트랙터의 뒤에 있는 바퀴죠. 둘, 넷, 여섯, 여덟 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맨 뒤에 트레일러 또 8개죠. 8개인가? 둘, 넷, 여섯, 8개 맞네. 8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저울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는 아마 학원에서 배우실 거예요. 12,000파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34,000파운드. 그 다음에 트레일러의 끝에 34,000파운드. 이게 토탈 짐을 다 실어가지고 토탈 그래서 80,000파운드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전에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캐스케디아를 타고 있는데 예전에 타던 거는 볼보였어요. 볼보였는데 제가 그때 들은 걸로는 이 트랙터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게 볼보라 그래요. 볼보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11,000파운드 나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뭐 기름이 가득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또 조금씩 더 나가고 만 몇백 파운드에서 11,000파운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anyway 거기를 이제 올라가시면 그 쭉 앞으로 이제 천천히 5마일 미만으로 거기를 올려서 가지고 그 인터폰 스피커가 있는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여시던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 열고 그 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누르시면 그 안에서 사람이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뭐 누구세요? 뭐 이런 대답은 안 나오고 거기서 물어보는 게 first way, leeway 그거를 물어봐요. 처음 그 저울에 온 건지 아니면 두 번째인 건지 이걸 물어보시면은 first way라고 대답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그 텐덤 조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다시 들어갔을 경우에는 leeway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irst way라고 대부분은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서 트레일러 넘버를 물어봅니다. 트레일러 넘버 물어보시면은 트레일러 번호 대주시고 그러고 그쪽에서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오셔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트레일러 넘버 물어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회사 이름 물어보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거기다 회사 이름도 넣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바퀴 세 군데에 각 무게를 잰 게 노란 페이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돼 가지고 11불 50인가 11불 50인지 11불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anyway 그래서 돈 내고 나오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그게 중량이 오버가 됐을 때예요. 중량이 오버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보통은 제일 뒤에 트레일러 바퀴에 오버가 되죠. 오버가 되는데 지금 사진에 여기 보이시면은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구멍에서 항상 시작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다니실 때 여기 한 7번째 정도 구멍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시면 어지간하게 한 37,000파운드를 실어도 특별하게 오버되지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오버가 됐으면은 무게가 오버됐으면은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배운 거 알기로는 이 구멍 하나에 500파운드였어요. 500파운드인데 저는 그냥 그때 트레이너가 400파운드로 계산해보고 댕기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는 텐덤을 조정을 하실 때 구멍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퀴도 트레일러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무게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34,800파운드다 그러면은 한 2개 정도 구멍을 더 뒤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무게가 떨어집니다. 34,000을 넘지 않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실으러 다니실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는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못 들어오게는 하지만은 뭐 어떻게 실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거는 다 틀려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물건 실으러 갈 때 그 디스패처들이 오더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시고 이게 몇 파운드 짜리인 건지 뭐 이게 다 나와 있을,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오죠. 쭈르륵 앞에 컬컴에 다 뜹니다. 근데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폰으로 뭐 어디 가고 뭐 저 픽업 넘버 몇 번이고 주소 주고 뭐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그 디스패치한테 이거 뭐 무거운 거냐 뭐냐 이거 물어보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그 무게를 알았을 때는 거기 가서 실을 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는 그 항상 무거운 거를 위주로 실는 데는 그 실어주는 포클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실어주는 거 뭐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드라이버들이 간혹 모를 때가 있어요. 포클리프트 드라이버가. 그때는 팔렛을 안에서부터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넣어갖고 쫙 실어버리는 게 아니고, 맨 안쪽에는 팔렛을 하나만 실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팔렛을 또 두 개를 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다시 팔렛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개씩 해갖고 쭉 뒤에까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싱글 더블 싱글 더블 더블 이런 식으로 팔렛을 실으시면은 앞에도 무게가 오버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텐덤을 조정하실 때는 이제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차 안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에어로 해가지고 이 사진 지금 보이시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네. 이게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텐덤을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사진 나오는데 아주 오래된 차량은 이렇게 손으로 레버를 잡아 다녀야 돼요. 잡아 당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에어 스위치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이거를 잡아 빼시면은, 이 버튼을 잡아 빼시면은 뭐 픽 소리 나면서 이 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거를 그 파킹 브레이크만 릴리스를 시키고, 트레일러 브레이크는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차를 움직이시면, 앞뒤로 움직이시면은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텐덤이 움직이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좀 노후됐다거나 뭐 이럴 때 좀 안 움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또 잘 안 움직이냐면은, 약간 차가 이렇게 지면에서 반듯하게 돼 있지가 않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면이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져 가지고 트레일러하고 이 트랙터하고 이렇게 살짝 꺾여 있다든가, 또는 이 뒷바퀴 트랙터 뒷바퀴 있는 부분이 조금 꺼져 있는 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럴 때 이 텐덤이 잘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판판한 지면으로 차를 빼갖고 움직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에어 파이프 자체에 좀 노후되고 막 이래가지고 에어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럴 때도 잘 텐덤이 안 움직이죠. 이게 안 빠져요. 잘 안 빠져가지고, 그럴 때는 이 차를, 이 트레일러 브레이크는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차를 앞뒤로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트레일러를 뭐 앞으로 하면은
뒤로 살짝 한번 움직였다가 앞으로 가보시던가, 아니면 뒤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차를 앞으로 살짝 전진시켰다가 뒤로 해보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해보고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도 안 될 때는 두세 번씩 이렇게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텐덤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 구멍이 평상시에는 한 3개, 4개 여기에 꽂혀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서 무거운 거를 실으러 가는 거를 알고 계실 때는 미리서 이 가벼울 때 이걸 텐덤을 딱 조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조정하기가 더 쉬우시겠죠. 그래서 한 7번째 이 정도에다 꼽아 놓고 가시면은 크게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빠이 다 실어 놓고 막 한 44,000파운드 막 다 실어 놓고 움직이려 그러면은 조금 이게 트레일러가 무거우니까 조정하실 때 한 칸씩 이렇게 조정하실 때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미국에서 까다로운 테네시랜다 캘리포니아 주를 가실 때는 이 바퀴 트레일러 뒷바퀴 축이 트레일러 끝에서 10핏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무거운 거 실은다고 바퀴 뒤로 다 빼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0핏을 조정을 해놓고 들어가시는 건데, 보통 한 7번째, 8번째 이렇게 꼽혀갖고 있어도 제가 재보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재보지를 않아서 그 상태에서 10핏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웨이스테이션 들어갔었는데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거워서 너무 많이 뒤로 빼면은 그 웨이스테이션에서 그거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감으로도 금방 알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빼져갖고 있으면은 바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드라이밴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 포트에서 갖고 나오시는 분들은 이 뒤에 컨테이너 바퀴축이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가 있어가지고 길이는 더 짧고 20피트인가 그게, 길이는 더 짧고 바퀴축은 3개짜리 있는데, 물론 첼시는 긴 거를 쓰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헤비한 거를, 무게가 나가는 거를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0불인가 이렇게 주면 오버웨이트 퍼밋도 있어요. 오버웨이트 퍼밋도 있기 때문에 웨이스테이션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걸리고, 저울에 올라가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오버웨이트 퍼밋을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거를 실으시고 그 웨이스테이션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신경 쓰이는데, 그 웨이스테이션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들어가시기 한 1마일 전에 그 센서들이 감지를 하잖아요. 무게를요.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그 센서들이 무게를 일단은 잡습니다. 잡아서 무거운 것 같으면은 들어오라고 사인이 뻥 뜨겠죠. 그래서 들어가서는 이제 저울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대략적인 무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도 무게가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위에 신호등 화살표가 자기네 저울 쪽으로 들어오라고 화살표가 그쪽으로 생기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갖고 정확하게 차를 저울에 올려갖고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무게를 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거는 그냥 들은 건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거기를 지나갈 때 한 55마일 그 1마일 전에 이렇게 딱 저울 순간 모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울을 딱 지나갈 때 55마일 정도로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저울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한대요. 작동을 하니까는 거기를 지나갈 때 그 프리웨이가 70마일 전이라 그래서 여기는 막 65마일 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속력을 줄이실 거잖아요. 근데 막 60마일, 65마일 이렇게 하지 말고 속력을 확실하게 좀 줄여가지고 한 50마일, 아니 50에서 55마일 요 사이로 여기를 지나가시면은 그 모션 센서가 더 나름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장거리 뛰는 차들은 프리패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저 창문에다가 이렇게 윈도우는 아니죠, 윈실드 여기다가 달고 다니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DOT 점수에 의해서 이 회사가 티켓도 작고 뭐 이런 DOT 점수가 높은 회사들은 잘 안 불러드립니다. 웨이스테이션에서 무거운 게 조금 실려도 거의 잘 안 불러드리는데 이거저거 걸린 것도 많고 이래서 점수가 좀 낮은 데는 웨이스테이션만 가면은 항상 반갑다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삐 이래갖고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서 제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얘기지만 저 하시는 분들이야 너무 간단한 소리죠. 너무 간단한 소리고,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참 걱정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경험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통화를 하고 그래서 그냥 비스타 윤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비스타 윤이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 아직 거기를 안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고 이 단톡방에서 가능하면은 사진이랑 올려서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운행하시는 모든 트러커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